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1시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 전환 패턴을 만들며 하락했으나 1.0520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세를 만들지는 못해 1.05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이번 주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했던 유로 달러는 이번 주에도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파에 성공하면 유로는 달러에 대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고 1.05 후반대를 지지선으로 삼게 됩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상승 추세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선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넘어섰던 유로 달러는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돌파에 성공할지 관심거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은 하락세를 멈추고 있는데 유로 달러 통화상이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 돌파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라 하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긴 하락 추세를 마치고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패턴을 만들며 상승을 노리는 유로 달러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하여 진동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국제 정세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상승세가 만들어지면 1.07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510대에서 형성된 지지선이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음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형성된 이 지지선은 올 들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장 106.514보다 상승한 106.533으로 지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0.34%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 4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는 105.429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정점을 만들고 뒷걸음질 치던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깊은 조정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술적 측면과 별개로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은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한돼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전하고 미국도 이 전쟁에 휘말린다면 에너지 시장은 물론이고 외환 시장도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을 앞두고 달러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대신 횡보하며 지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굵직한 경제지표 공개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양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중시하는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공개됐는데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했습니다. 9월에 공개된 0.1%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는 4.9% 증가로 나타났는데 시장이 예상한 4.7% 증가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IFO에서 발표한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는 지난달 공개치와 시장 예상을 웃도는 86.9로 나타났지만 유럽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유로존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4.5%로 동결했습니다. 그동안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다음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는데 시장에서는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었다고 풀이하며 유로존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수장들이 현재 상황이 197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시장 전문가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악화하고 있는 유로존 경기 전망을 근거로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예상보다 강한 미국 GDP 결과에 달러는 조용했다며 달러는 미국 이외의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달러의 상승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하고 금요일 밤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데 기준금리는 5.5%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FOMC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은 금요일에 공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18만 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 발표치는 33만 6천 명 증가였습니다. 함께 공개되는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예상됩니다. 연준뿐 아니라 일본은행과 잉글랜드은행도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엔화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파운드화에 대한 기준금리는 5.25%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변동은 달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